Z세대죠. 2030 세대가 뽑은 올해 리더 조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눈에 띄는 건요. 상위 10위 안에 현직 대통령도 없고 정치인도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국민들이 정치권의 리더십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저도 대통령실에서 제가 2년 넘게 일을 했고 제가 정당 생활도 꽤 오랜 시간 이제는 해봤습니다만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여의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국민들이 제일 관심 없는 얘기 자기들끼리 떠드는 게 여의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행정부에 있을 때는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발굴하고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지금 뉴스들을 보시면요. 정당 뉴스는 맨날 누구 사과해라, 누구 사퇴해라, 무슨 특검 받아라,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런 사실상 사법부나 수사기관에 해야 될 역할을 정치권, 정치인들이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사, 민생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책임이 민주당에게 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전과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정치권을 혼탁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각에 포함된 장관급 인사들만 전과 20범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일극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리수들을 뒀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가석방 확대니 항소폭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전부 다 민주당이 연루된 지금 범죄 사건들 때문에 벌어진 논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정치권이 혼탁을 해지고 민주당은 그런 것들을 얼렁뚱땅 이 물타기로 무마하기 위해서 사실상 보수 정권의 인사들을 뭐 술을 많이 먹네, 무슨 뭐 접대부 활동을 했었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지금 끄집어내서 공격하고 헐뜯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안티테제로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집권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지금 상당 부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혐오가 만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집권을 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무슨 내란 전담 재판분 이런 얘기를 그만하고 제발 일반 국민들이 공감하고 원할 만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결국 경제거든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처참한 성적표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런 처참한 경제 성적표를 감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야당 탄압적인 의사결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경제가 지금 처참한 현실에 처하고 있는 지금 문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리더를 뽑을 때 과거를 보면은 개천에서 용났다 뭐 이런 개인 서사가 좀 중요시 됐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실제 성과와 전문성, 실력을 보는 분위기로 민심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정치권 아직도 좀 감정 호소나 과거 이력에만 기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그 개천에서 용났다는 스토리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하루 삼시세끼를 챙겨 먹기 힘들던 시절의 얘기인 거고요. 지금은 국민의 뭐 한 95% 거의 뭐 99%라고 할 수 있죠. 하루 세끼 쌀밥을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개천에서 용난 스토리라기보다는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인성이죠. 인성. 범죄자가 아닌 그러한 전과가 없는 그러한 인성들의 그리고 플러스 카인드엔 약간의 쿨함.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리더십을 평가를 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정치권과 특히 대통령도 전과를 많이 갖고 있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쇼츠나 릴스 돌아다니는 거 보면 대통령의 인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2030들이 생각하는 리더십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정치권의 특히 행정부의 수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조사 결과를 좀 짚어보면 이재용 회장이 5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반면 현직 대통령은 아예 순위권 밖이었습니다.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더십이 조금 휘청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 내에서도 조금 직원들을 좀 휘어잡고 미래 로드맵을 좀 보여주는 확실한 리더십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평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삼성 반도체가 엄청난 지금 호황 속에서 사실상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성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지표로서 검증받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재벌이라고 하는 사실 타이틀에 비해서 굉장히 대중 친화적이고 좀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그런 것들이 정치인들 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막 그 팀이 붙어가지고 메이드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뿜어내는 그런 분위기가 역설적으로 누구보다 재벌의 이제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이 젊은 층과 일반 대중의 좀 니즈에 맞는 그런 색깔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전 그런 평가가 이 과반을 넘는 이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 여기 우리 정치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재용 회장과 이재명 현직 대통령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정과 측면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압승이고요. 실적으로 보더라도 이재용 회장과 다르게 지금 국가 경제가 총체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의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가 있습니까? 지금도 사실 업무보고라고 하는 형태를 빌려서 이른바 잡돌이쇼라고 하죠. 버럭쇼라고도 하고, 그렇게 전직 기관장들 공격하고 이렇게 좀 트집 잡는 데만 혈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지금 수건을 달성하고 있는 건가 심각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속된 말로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여의도 정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특히 젊은 세대들이 어디에 공감을 하는지를 조금 더 고민하고 변모하는 정치권, 특히 정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청보다는 또 일방적인 훈시나 꾸짖음 위주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틀간 10시간 회의 중에서 대통령 혼자 40% 이상 혼자 말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과연 리더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 대통령의 업무 보고를 생중계를 다 보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면 제가 요즘 하는 사건 중에 그 직장인 괴롭힌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정확히 딱 그 유형이에요. 업무와 관련해서 본인의 위력을 과시해서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고 그 불필요한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업무적으로 괴롭힘을 하고, 이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부 부처 사람들한테 직장인 괴롭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여론조 그 올해 리더 조사에서 충격적인 게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기업인이거든요. 정치인들도 섞여서 했는데 정치인이 안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기업인들만 한 것인지 제가 그거를 지금 구분을 못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여론조사, 이러한 그 올해 리더 조사와 상관없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방식은 직장인 괴롭힘의 형태인 거고, 요즘 직장인 괴롭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업무 외에 필요 없는 거 본인이 궁금하다고 물어보면 그게 괴롭힘이에요. 이게 본인이 그렇죠. 직장 상사가 숙지를 하고 리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는 어떠세요?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본인이 궁금한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게 다 직장인 괴롭힘의 한 방법이다. 요즘 뭐 이틀간 10시간 회의를 하면서 혼자 40분 이상을 얘기했으면 이거는 노동부에 좀 이거 공무원이니까 노동청에 갈 일은 아니지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실제로 이런 그 직장 내 괴롭힘의 부작용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기관장들과는 매일 말싸움 벌이면서 이 국민적으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부적절한 논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 부처의 국장 같은 경우 이른바 콩 GPT라고 하는 사건, 네. 허위 보고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대통령실이 필터링 없이 받아들여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이 정정하는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점,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이라고 생각되는 기관장과는 이 상사에 해당하는 대통령과 이 언쟁을 벌이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호노 이제 혼나기 싫어하는 이런 국장급들 부처에 있는 이런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너무 과도하게 아는 척을 하다가 또 무리를 빚고, 이런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이 실제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전 이게 대체 무슨 촌극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은 정제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정제된 언어로 업무 보고가 뭐냐, 우리 내년에는 이런 일 하겠습니다라고 부처가 대통령께 보고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말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잘못된 행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필요한 업무 보고만 받아야 되는데 그냥 뭐 도떼기 시장처럼 받으니까 문제가 그렇죠. 발생하는 거고요. 제가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될 업무 보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이문정 동부지검장하고 백희룡 경정하고 앉혀놓고 다 같이 보고를 받으세요. 이거 생중계로 받으세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백희룡 경정이 본인 SNS에 지금 이문정 동부지검장하고 나눈 텔레그램을 올렸습니다. 이거 설전을 벌이면서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대통령 이거 제가 여기서 한 3번째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쌓은 똥 대통령이 치워야 된다. 본인이 백희룡 경정을 수사팀으로 파견하라고 검찰청법 위반하면서까지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 그 이문정 동부지검장하고 백혜련 경정하고 SNS에서 말싸움하고 있잖아요. 정말 볼썽사나워요. 그럼 요거를 단락을 끝내려면 일단은 요걸 생중계로 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네. 생중계를 하면서 둘을 앉혀놓고 어떤 입장이야. 백혜련 경정 수사팀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계속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바로 업무 보고입니다. 필요한 거를 업무 보고해야지. 불필요한 상황까지 다 사람들 몇백 명 앉혀놓고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해봐요. 그러니까 환단고기 얘기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예. 답답합니다. 네. 국민들께서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을 좀 오인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내년도에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이 정권의 국정 과제를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관철시켜 나갈 건지를 이 상사에 해당하는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게 바로 업무 보고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보고를 듣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장학 퀴즈를 내면서 오히려 그 관료들을 잡돌이를 하고 네. 있잖아요. 이게 무슨 업무 보고입니까? 그냥 잔소리하기 위한 판벌리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전혀 내부적으로 쿠킹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게 너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에 공개하는 쇼잉을 하기 위한 이 어떤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선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 어떤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날것의 토론을 지금 국민들이 목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업무 보고가 아니라 뭐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전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부처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런 식으로 저는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국정의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선출 권력에 대해서 충분히 감시를 해야 되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업무 보고가 지금 날것의 토론이다, 낭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민생에 직결된 게 있지 않습니까? 환율, 물가, 부동산처럼 이 민생에 직결된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뭐 생리대 가격이나 커피값 이런 세세한 이슈에만 좀 대통령이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좀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정치를 하는 거죠. 삼겹살 값 어떻게 돼요? 오늘 뭐 동짓날인데 팥죽값은 팥값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쉬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부처 장관들이 거기 있는 그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든 무슨 장관들이 삼겹살 값 뭐 본인이 계산하겠습니까? 아니면 회식비에서 누가 계산해 주겠죠. 머릿속에도 없는 얘기를 짜내야 되니까 국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그러면서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혹은 부동산이나 혹은 뭐 일자리에 대한 지표를 얘기하던가 외교에 대한 얘기를 하던가 국방에 대한 얘기를 하던가 대통령이 해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보여주기 식으로만 그 쇼맨십으로만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작 필요할 곳에는 국정의 힘이 닿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2030 세대가 지금 뽑은 올해 리더 조사 결과를 좀 분석해 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정치권 인사들은 10위권 안에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 장교로 입대한 사례가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호평을 받았는데 정치권에서는 자녀의 군 문제나 유학 문제 이런 것들이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국민적 분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옵니다. 정치권은 이런 모습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가 사실 기업인들은 대중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기업을 성장을 시키고 그런 기업 경영의 결과물을 지표로 확인하는 게 바로 경영인들, 기업인들이잖아요. 반대로 누구보다 국민들께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기업인들이 더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제 그런 행실과 행보들을 보여주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오히려 국민들 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야 될 정치인들이 누구보다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국민 눈높이 타령을 하고 누구보다도 그런 격에 맞지 않는 행보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말은 선출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당에서 공천을 하는 것이 선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평가를 갈구하기는커녕 급기야는 당원들의 평가를 갈구하기는커녕 특정 계파에 소속돼서 특정 지도자를 만들고자 하고 그 사람에 의한 전략공천, 단수공천을 통해서 그냥 이른바 날로 먹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설적으로 대의제라고 하는 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정치인들이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아직까지도 우리 당에도 계파 정치 이게 횡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당원들마저도 한 줌이다,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모멸적인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런 기업인들보다 뭐가 나을 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평가할 만한 자격은 있는 것인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인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정치인들이 가져한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정직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국민들에게 좀 연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각종 혜택, 또 각종 지원금, 각종 뭐 월급이든 뭐 봉급이든 등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 혜택을 받고 있으니 국민들에 대해서 좀 생활상과 너무 동떨어지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좀 연민을 갖고 이 추운 날에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국민들도 생각하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언제부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어요. 네. 더 힘든 국민들이 더 잘 살고 있는 정치인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한 행태가 하루빨리 좀 소각됐으면,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의 조건 1위는 바로 전문성과 실력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처럼 이제 국민에게 실질적인 결과물로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아젠다가 정치권에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 이게 특히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꼭 숙지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거 보수당이 부패하고 좀 부도덕한 면은 있지만 일은 잘한다, 경제는 보수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행정적인 실력 발휘나 전문성,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맨날 사과해야 된다, 중도 확장해야 된다, 그렇게 입으로만 중도 타령을 하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젊은 세대, 특히 이제 이른바 저관여층, 그러니까 정치적인 저관여층이지만 그런 효능감을 기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을 잘하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이 일을 못하고 의제가 없고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 빈자리, 그런 공공한 자신의 의제를 사과쇼로 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는 게 뭔가를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정치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국민의힘이 비록 야당이기는 하지만 이런 정권의 폭거에 대해서 적확하게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빨리 이제 이 당내 문제들이 정비가 되고 나서는 훨씬 더 이제 국민들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고, 그것이 비로소 우리 언론들이 좋아하는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방향이 아닐까, 정책으로 사실 소구하는 것이 이 저관여층과 중도층에게 매력을 주는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 핵심 아젠다는 지금 정치권의 판단을 받으면 안 되죠. 나중에 적어도 한 10년 후에 정치권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뭐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범죄와의 전쟁,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하나의 해체나 또 금융실명제, 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전국의 그 랜선 깔기, 뭐 이러한 IT 산업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정보공개 청구법 등등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겠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다 그 지도자가 아젠다를 갖고 갔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그 의료 정책이나 혹은 각종 정책들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기존의 야당들을 발목
발목을 잡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민주당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발목을 끊어버렸거든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지금 이재명 지금 전국 돌아다니면서 국민들 말을 듣는다고 하는데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28차 민생 토론회 하면서 뭐 이런 식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아니 청소년들이 그 신분증을 속여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라 해서 대책이 또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성과, 작은 아젠다부터 큰 아젠다까지 지금 정치권에서는 너무 이런 아젠다를 돈 뿌리기, 복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을 산업적으로 혹은 제도 근간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아젠다는 본인들이 찾아야죠. 이거를 왜 나는 일거리가 없어, 나는 아젠다가 없어 정치권에는 이렇게 그럼 정치 왜 합니까? 그렇죠. 정말 너무나 답답한 얘기를 정치권에서 우리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 그 티를 왜 지금 받으려고 그래. 월급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를 후손들이 역사들이 한 5년이나 10년 후에 평가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아젠다를 정치권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이 어떤 리더를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